네, 두 번째 큐브는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혐의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 볼까요, 전재현 변호사님? 네, 그 송병기 씨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제목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공모한 그런 혐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죄명은 죄명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처음 거는 왜 청와대의 울산 경찰에 대한 어떤 하명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그 청와대 문무 행정관한테 첩보를 제시한 사람이 송병기 씨라는 것까지는 나왔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송병기 씨로부터만 첩보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들을 취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거기에 첩보를 제공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본인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업체 사장의 운전기사 이름을 두 가지를 써가지고 뭔가 내부 고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명 수사에 조력한 그런 부분이 하나의 그런 또 죄명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2017년 10월부터 해가지고는 송병기 씨가 기재한 업무 수첩을 보면은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랑 청와대 인근에 모여가지고는 공공병원으로 할지 산재병원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송병기 씨가 어쨌거나 그 자리에 동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조정하라는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는 이 두 가지 혐의에 공모를 했다. 그것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장 심사의 결과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여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시장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치밀한 네거티브가 있었다. 이 치밀한 네거티브에 관련돼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검탁 변호사님.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여러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아마 그런 수사 과정에서 업무 수첩의 일부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마 그 과정에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방송 등을 이용해서 김기현 전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메모들이라든지 업무 일지에 적힌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내용을 보고 김기현 전 시장이 이게 네거티브 전략을 치밀하게 꾸몄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방송을 통해 공격을 한 이메일도 오갔다. 이거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일단 주장이라서 저희가 네네. 일단 주장임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업무 수첩의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이 임 전 위원이 이 수첩 안에는 백원우, 한병도 두 사람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름을 봤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이 내용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백원우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병도라는 얘기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임동원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 했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봤는데요. 전재현 변호사님, 이건 뭐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누구 이름을 봤냐고 이렇게 예. 물어본 것 같아요. 임동호 씨한테. 그러니까는 누구누구는 없었고 누구누구는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때 그 송병기 씨의 수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들은 건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수첩을 1부터 10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는 일부 내용을 봤는데 거기 하필 조국 전 장관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본 수첩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예. 이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임동호 씨는 어떤 뭐 청와대 어떤 386 그룹이랑 같이 어떤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한 동지의 의식이 있고 예. 본인이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없었고 여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저분의 어떤 진술이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예. 어느 언론사와 좀 인터뷰를 하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리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저희가 잠시 좀 추론을 해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업무 수첩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어떤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송병기 부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메모 형식으로만 그냥 여겨질 것이냐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이 수첩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가 달라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게 큰 쟁점이 되겠죠?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구속 단계에서는 소명만 되면 되는 것이지만 예. 이게 기소가 되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증명을 하게 되면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한 것은 당연히 업무 일조로서 증거 능력이 있는데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전해 들은 것을 듣게 되면 전문이나 재전문이라 그래서 예. 전해 들었다. 전해줄 전 들을 문자 써서 전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것은 원 진술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까지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예. 그것이 나중에 되면 이제 증명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업무 수첩은 앞으로 어떻게 또 이 판단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병 처리의 방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좀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이제 아마 그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검찰은 업무용 수첩의 신빙성에 관해서 가장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 예.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신빙성을 어필을 할 것으로 보여요.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소명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뭐 전문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이게 전체적인 취지에 이것이 그럴 수 이게 만약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업무용 수첩의 신빙성이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하명 수사로 시작이 됐다가 어떤 송병기 씨 업무 수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공청 과정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송병기 씨가 여기서 구속이 된다면은 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고 예. 아마 공범으로 적시된 백원우 씨라든지 이광철 씨, 그다음에 한병도 씨한테까지 수사의 인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물적 증거가 나온다면은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외에 또 다른 혐의도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지 안 발부될지는 제가 여기서 뭔가 확신은 못하겠고 예. 업무 수첩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봐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을 토대로 하자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와 관련된 이 사건에 연루된 여러 관련자들 또 그 윗선으로까지 또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반대쪽 가정을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허금탁 변호사님? 만약 기각이 된다면 아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저희가 예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검찰 쪽에서는 한번 기각됐다 할지라도 재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후속이 되어야만이 수사가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준 다음 법정 구속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것이 불구속이라고 해서 어떤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예. 검찰은 좀 더 한 번 더 미리 매를 맞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 추가로 조사를 한다든지 관련 사료들을 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희정, 김경수 지사도 불구속 기소였었잖아요. 그 예, 생각해 보면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례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